이동관 교수님은 오면서 제가 통화를 했는데 오늘 뭐 늦게 들어가실 것 같고 이따가 임동구 박사님 강의는 좀 이따가 하시죠? 네. 두 분 그 임동구 박사님과 이동관 교수님 테마로 힐링 힐링 캠프 시죠? 힐링 캠프 잡으시면 상당히 잘 잡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뵐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 제 강의도 1시간 20분이라고 말씀하셨죠? 들어보시면 지난번에 들어보신 분들하고 중간에 또 내용들을 또 조금씩 좀 바꿨습니다. 매번 같은 강의를 하지 않고 같은 주제지만 아래 내용들이 조금씩 또 바뀌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큰 줄기를 이해하시는 데는 다름이 없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이유를 제가 이따가 컨셉이라는 얘기를 잠깐 드릴 텐데요. 이유를 통틀어서 하나로 제가 압축을 하자면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의 고난한 과정 아니냐라고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해도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선택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선택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선택이 이 자리에 계신 분하고 어떤 다른 사유가 있으시겠죠. 없으신 분들하고의 결과는 달라진다, 많이 달라진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을 살펴봅니다. 또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컨셉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스스로 많습니다. 인간으로서 살긴 하는데 내가 무슨 컨셉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고 그 컨셉이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자신의 컨셉이 표현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표현되어야 되는 방법을 이렇게 가만히 물어보면 SNS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람들을 자주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상당히 단편적이죠. 맞는 말인데 단편적이죠. 우리는 늘 살면서 위와 아래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논리적 구조 또한 잘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수선하다는 것은 논리적 구조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어수선하다고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논리적 구조가 맞지 않을 때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만 보면 앞뒤가 다르고 어지럽고 저 사람이 뭘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나를 어떻게 내 컨셉을 잡는지 나를 어떻게 브랜딩하는 건지를 알아가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오늘 처음 느껴봤습니다. 가을을. 은행나무가 벌써 저렇게 노래졌나요? 네. 서울에서는 볼 수가 없었던 저런 색감인데 은행나무 보면서 참 아름답다 하면서 한 1분간 쳐다보면서 들어왔습니다. 가을. 예. 그 남자들은 보통 평상시에 다른 계절에는 이렇게 그 감성적이지 않다가 가을만 오면 갑자기 여성들이 봄에 막 산에 가고 싶다, 놀러 가고 싶다 그러는 것처럼 남성들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을나무, 가을 단풍 같은 것들을 보면요 여성들도 평상시 감성으로 잘 느끼시겠지만 남성들은 그걸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계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어제 알았습니다. 과학적인 이유. 어제 이따가 얘기를 왜 그럴까 그랬더니 가을이 되면 일조량이 여름보다 줄어들죠. 줄어들면 사람을 아주 활기차게 하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줄어든다. 근데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줄어드는데 더 근본적으로 하고 들어보면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줄어들어서 사람 몸에 비타민 D가 생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비타민 D의 생성이 줄어들면 그것이 세로토닌이 이제 흥분이라고 할까요? 좀 활기차게 하는 그런 물질들이 몸 안에 줄어들어서 좀 우울해지는데 거기에서 비타민 D가 줄었을 때 영향을 받는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성이 좀 사라지는 거예요. 여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보면서 제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하고 눈물도 핑 하나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컨셉을 이해 못하고 브랜드를 이해 못하고 평생을 사시는 분들은 늘 이렇게 우울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늘 헷갈리거든요. 사람 이 사는 과정은요, 헷갈림을 줄이는 것을 연습하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늘 사람들 관계에서 헷갈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헷갈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헷갈리고 그게 헷갈립니다. 그 헷갈리는 과정을 줄어드리는 강의가 바로 제 강의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는 세로토닌 같은 강의 이렇게 컨셉을 한번 붙여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전에 1분 전에 하고 왔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퍼스널 브랜딩에 성공하면 미래가 바뀌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저의 사례까지 안에 포함을 해놨습니다. 많이 바뀌어집니다. 이 얘기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했었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스타벅스의 회장인 하워드 슐츠라는 아저씨의 얘기인데요. 이 아저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고객들이 알게끔, 이해하게끔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가만히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무척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상징이 잘 안 되거든요. 딱 볼 때 혹시 여러분들을 볼 때 다른 사람이 이분은 어떤 스타일, 이분은 어떤 품격 이런 것을 여러분들 짐작하게끔 지금 여러분들 컨셉이 완성이 되셨나요? 자신 있으십니까? 저도 다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컨셉이 보이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 어떤 사회적 위치가 가지고 있는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저는 퍼스널 브랜딩의 최종 목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린 자료는 작년 자료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바로 어제 그저께 2014년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글로벌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 2014가 나왔습니다. 인터브랜드라는 기관에서 하는 건데요. 역시 지난번보다 애플이 조금 가치가 좀 더 늘었죠. 예전에 1조였었는데 1조 2천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거는 유형적인 자산을 가지고 따진 것이 아니라 무형적인 자산, 오로지 브랜드 가치만 놓고 따진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잘 가지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은 무형적인 거 믿으십니까? 저는 엄청나게 많이 믿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브랜드 자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나의 브랜드 자산, 이런 것들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 믿으셔야 되는지 그 증거들을 뒤에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삼성이 8위였다가 7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상당히 자랑스러운 기업이죠.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위에 현대가 있네요. 43인가 그랬습니다. 지난번 보여드린 자료에. 42위로 치고 들어왔고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다 아는 기업들입니다. 2위 구글, 구글이 왜 2위인지 모르겠는데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곧 저는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면 구글이 더 유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카콜라, IBM, 마이크로소프트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브랜드가 별로 없죠? 그렇죠? 외국 기업인데 모르시는 브랜드가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브랜드의 힘은 우리들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게 바로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에서 우리한테 주는 통찰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브랜드라는 뜻, 어원이 뭘까요? 브랜드 하는데 브랜드에 대한 어원을 지난번에도 저도 말씀을 안 드린 것 같고 다른 분들도 브랜드가 뭔지를 잘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냥 요 얘기를 안 하면 브랜드라는 게 뭐지? 도대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브랜드라는 뜻은 노르웨이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브랜다라는 뜻에서 노르웨이 말로 브랜다라는 거 영어의 브린단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가 있는데 지진다는 뜻입니다. 불로 지진다. 무섭습니다. 왜 불로 지질까요? 네 손지 내 손지 헷갈려. 그래서 소 엉덩이에다가 이렇게 불로 달궈가지고 칙 해가지고 그런 거 영화에서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 못 움직이게 해놓고 엉덩이에다 칙 사람한테 그런 영화 보면 영화죠. 벌써 표정이 징그러워졌습니다. 불로 지질 때 소금이 타는 냄새가 났을까요? 네. 그래서 이게 네 손지 내 손지. 그래서 소유권을
분명하기 하기 위해서 불로 지졌는데 바로 이게 상징, 요즘의 브랜드를 맨 처음에 그 역사상에서 만든 것이 바로 여기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소유권이다. 그러니까 소유권에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재산이죠, 재산. 브랜드는 곧 나의 재산입니다. 퍼스널 브랜딩은 내 재산이에요. 내가 지금 은행 어카운트에 있는 것이 뭐가 또 넘어갔으니까 얘가 자동인가 봐요. 은행 어카운트에 있는 돈, 오늘 아침에 제가 증권 계좌를 좀 살펴보고 왔습니다만은 주식이 좀 빠져서 돈이 좀 몇 천만 원 날아갔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또 그 몇 천만 원 또 오를 수도 있고 몇 억 오를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내 재산이 아니라 내 퍼스널 브랜딩도 내 재산이다라고 오늘서부터는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퍼스널 브랜딩 하는 과정이 소중해집니다. 내 행동이 함부로 안 되죠. 내 옷, 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다마는 내 헤어, 내 옷, 내 구두, 내가 하고 다니는 모든 것들도 다 브랜드가 돼요. 거기에 옷만 잘 입고 다닌다고 사람들이 브랜드가 됩니까? 자신의 행동 거지가 똑바로 해야 되는 거죠. 뒤에 나옵니다. 그 품격이 좋아야 겉으로 표현을 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을 해주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하고 계시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준다. 지난번에도 브랜드가 제일 잘 된 사람들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해오진 않았지만 이 사람들의 성공 요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도 놀라운 공통점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사람들의 그 성공 요인을 다 정리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우선 성실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이미지들이 납니까? 저 사람들 보면 남들보다 열정, 남들보다 노력의 강도가 3배, 5배, 10배 이상 강하죠. 그 지난한 고루한 과정들을 저 사람들이 해냈다는 겁니다. 또 뭐가 느껴지십니까? 성실하고 열정이 있고 그 모든 과정들을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또요. 느껴지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인성이 돼 있습니다. 인성이 대부분 괜찮은 사람들이죠. 또 뭡니까? 느껴지시는 그대로요. 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또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뭡니까? 우리 박규 선생님 좀 졸리십니다. 지금. 깼어요? 졸리실 때 하나 먹어도 저도 졸려가지고요. 저도 늘 물갈이 다니면서 이렇게 일어나서 몇번 붙여보면 편하더라고요. 좀 나아지셨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어떤 이익에만 집착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벌써 브랜드의 공통점들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다. 이 영화 혹시 아십니까? 네. 유명한 영화죠. 예. 그 영화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 나중에 다시 상대적으로 진입을 예, 맞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교수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불에 있는 대령 하나 하고 아주 얘기를 하죠. 야, 내가 이게 왜 남자들 그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 잘 사는 사람들은 좀 잘 못 사는 애 같이 데리고 교육 훈련시키고 막 인성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옷 헤어 그런 거 영화에서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바꿔버리면 얘가 아주 기부인처럼 될 거다. 이런 내기를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아주 되게 처음에 영화에 못생기게 나오죠. 못생기게 나오는데 지금 아주 기부인 되고 파티 참석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여자 이름이 뭐지? 오드리 헵번. 맞다. 오드리 헵번이죠. 예. 그래서 이 오드리 헵번이 바로 그 아주 최고의 그 기부인이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인위적인 그 브랜드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 좀 해왔는데 저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브랜드는 다 저렇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나중에 결국 뭐 상당히 좋게 해피엔딩으로 끝난 영화입니다만 이 주위에서 본인이 갖고야 된다는 그 말씀처럼 본인이 갖고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를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랜드는 뭡니까? 기업에서 브랜드, 소비자들에게 브랜드를 하면 어떻게 되죠? 왠지 내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됩니까? 네, 지금 뭐 아주 좋은 옷들을 입고 오셨는데 이 옷들을 살 때 내가 안심하면서 사지 사실 불안해하면서 이런 옷들을 사지는 않죠. 나의 위험을 감소시켜줍니다. 뭐에 대해서요? 어떤 위험? 남들이 뭐 저거 싸구려야 라고 이런 비난을 받을 위험에서 우리를 구해줍니다. 그게 브랜드입니다. 명품 살 때 그렇게 하시죠? 그 다음에 제품의 출신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도 사람을 사귈 때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의 출신을 확인하죠. 제가 명함을 딱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분한테 드렸는데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무서운 것이요. 반 이상은 다 인터넷 검색을 해봅니다. 원래 생긴 게 무슨 대학에서 사람을 가르치게 안 생겼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다 확인을 해보고 나중에 저한테 한 달 뒤에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저 의심했었어요. 그래, 뭐를요? 그랬더니 뭐 교수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생겼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교수님.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두꺼운 안경 쓰고요. 이렇게 좀 다니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많이 달라진 거죠. 옛날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분들이 뭐 그런 거지. 뭐 꼭 그래야 된다는 거 있습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면 제 스타일을 제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무서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출신을 사람들도 확인한 후에 저하고 네트워킹 하려고 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거는 그분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상대를 볼 때 상대한테 처음서부터 신뢰를 느끼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인터넷 검색해 보십니까? 인터넷 검색이 안 나오면 그 상대를 어떻게 합니까? 오랫동안 사귀어야 됩니다. 오랫동안 사귀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 하는 행동 거지 그것이 또 나한테 우호적인지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 사람을 신뢰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브랜드를 가지고 브랜드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 보자면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 오늘 여기 와서 강의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뭐 살펴볼 것도 없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렇죠? 뭘 더 살펴볼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인데. 저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라고 저도 지금 브랜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 뉴스 기사를 하나 생성을 시켜서 뉴스 기사를 하나 만드는데 한 일주일 걸립니다. 그래서 언론에 제 이름을 딱 쳐보면 그 뉴스 기사가 뜨도록 그렇게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품질이 보증되죠.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청와대의 비서관 이름을 사칭을 해가지고 어디 대우건설 같은데 나 청와대 비서관 누군데 내가 사람 하나 보낼 테니까 이 사람 써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가 자작극을 벌인 겁니다. 이게 사기범이. 그리고 나서 지가 가서 지가 면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 KT 사장하고 대우건설 사장 KT 회장하고 대우건설 사장이 그걸 실제로 지시를 해가지고 채용을 했더라는 거 아닙니까? KT에서 걸린 거지만 대우건설에서는 1년인가 1년 6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근무했습니다. 뭡니까 이게? 아니 어떻게 전화 한 통화로 사람을 그렇게 채용을 합니까?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청와대 비서관, 그것도 실세 비서관 이름을 생략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전화한 것이 아니니까. 그 사람 이름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이 사람을 아무것도 모르는 채 채용을 해줍니다. 이게 뭡니까? 무서운 거죠. 그거는 다른 말로 맞고요. 권력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브랜드를 가진 사람이 나중에 그런 비슷한 말과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의심을 다른 일반인들보다는 적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브랜드가 가진 힘입니다. 또 권력이 가진 힘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소비자에게는 루이비통백 가지고 계십니까? 샤넬 거 좋아하십니까? 진짜 없습니까? 곧 마련하시게 될 겁니다. 남편이 그 적금을 몰래 적금을 하나 들고 있을 겁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백을 하나씩 가질 때 어떻게 됩니까? 백화점 가서 샀을 때 그걸 누가 의심하면서 삽니까? 아니죠. 나한테는 품질 보증이고 나의 사회적인 위치를 얘가
보여줄 수 있도록 구매를 합니다. 맞습니까? 어디 가서 친구들하고 모임 있을 때 그 백을 숨겨놓거나 하지 않습니다. 절대 숨겨놓지 않죠. 앞에다가 어머 얘들아 왔니? 어머 천천히 먹고 백은 예, 식탁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숨겨놓지 않습니다. 결국 왜? 얘가 내 사회적 신분을 상징시켜 주거든요. 그게 브랜드. 기업한테는 어떨까요? 기업은 브랜드라는 것이 우리 제품 고유의 특징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아까 애플 보셨죠? 애플 다 이름 등록시켜 놓죠? 여러분들이 사업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자 등록하면서 여러분들의 상호를 어떻게 합니까? 특허청에 등록시켜 놓습니다. 로고도 등록시켜 놓습니다. 그럼 과정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주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내 로고를 잘 갖고 놨어요. 무슨 신압으로 산책문화원이 특허청에 등록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안 해놓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떤 미친 인간이 신압으로 산책문화원 해가지고 특허청에다 등록시켜 놓습니다. 그럼 8개월 걸립니다. 그 뒤에 그 사람이 김성문 대표님한테 신압으로 산책문화원 내 거니까 내리시오. 안 내리면 당신 배상해야 돼. 소송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죠. 왜? 나의 품질, 나의 제품 고유의 특징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여러분들의 브랜드도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취급 관리를 아주 간편하게 해줍니다. 유통상에서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그 다른 사람들이 소중하게 제품 유통 과정에 관여를 하거든요. 그리고 소비자를 만족시켜주죠. 왜요? 소비자가 탐색할 수 있는 탐색 비용을 줄여줍니다. 뭘 더 생각합니까? 이 브랜드는 이미 유명한 아주 페이머스한 건데 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거, 브랜드 있는 거, 나는 그거 사지. 그래서 기업의 재무적 이익을 증가시켜주는 아주 특별한 수단이 바로 특별한 기호가 바로 브랜드. 지난번에 이 얘기했죠. 우울증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울증이 있는 여자 사진 구하려고 무척 힘들었습니다. 돈 주고 산 그림입니다. 너무 예쁜데 우울증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여자입니다. 예. 그런데 이 여자를 치료한 사례를 제가 듣고 이 그림을 그려했는데요. 이 여자가 진짜 우울증 때문에 여자가 죽을 고비도 느끼고 막 욕조에서 자살도 해보고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실제로 저 여자는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병원에 데려가서 고치려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온 가족이 다 고생을 했는데 결국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이 에르메스 백 하나 사주니까 이 우울증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잘 때도 저 여자는 에르메스 백 끼고 잔답니다. 남편 품이 그립지 않고 에르메스 백 품이 그립다는 겁니다. 저거로 고쳤다는 사례를 실제로 제가 듣고 보고 저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그럴 법합니까? 그럴 것 같은데 아직 우울증이 없으시죠? 우울증이 생겨보십시오. 우리 김성문 대표님이 에르메스 백 하나 드리면 우울증은 눈 녹듯이 사라질 것 같아요. 짝퉁. 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분 아십니까? 네. 예, 어떤 분입니까? 모델하고 계시죠? 예, 올해 나이가 62세니까 한국 나이로 63살입니다. 고스타라는 사람 지난번에 제가 요 설명 안 드린 것 같아서 밑에 자료를 좀 더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분이 그 패션 디렉터도 하고 백화점의 패션 디렉터 이사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지금 랄프 로렌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랄프 로렌의 이사까지 패션 이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키가 160cm입니다. 160cm.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패션의 거장입니다. 패션 모델입니다. 160cm가 패션 모델로서의 워킹 다리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김상훈 대표님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패션 모델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신감입니다. 그 다음에 매일매일 운동한답니다. 근육 운동. 핏감이 아주 좋습니다. 핏감이 좋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몸을 단련을 잘 시켜서 오태가 잘 나도록 자기 몸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오태가 잘 나도록 그러니까 남자들은 역삼각형이 오태가 잘 나는 거고요. 그래서 핏감이 아주 어머 핏감이 너무 좋아요. 백화점에서 옷 입으면 우리 그 언니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은 패션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거장이고 아까 제가 브랜드 퍼스널 브랜딩에 성공한 사람들이 주는
교훈 중에 하나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루저들 어떤 이화여대 다니는 여자애가 걔가 루저라 키 작은 남자들을 루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루저들의 희망이 된 사람 아주 옷 입는 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입을 수 있을까? 지금 이 옷도 되게 이쁘지 않습니까? 야, 그래서 튀는 옷을 입고 눈에 띄는 액세서리는 안 하는데 우리 패션을 저도 조금 배워보니까 이렇다고 합니다. 옷이 튀면 액세서리가 튀면 안 돼요. 또 옷이 양복이 유광이면 아래에 있는 셔츠는 유광이어서는 안 돼요. 아래는 무광. 그런 거죠. 물론 색깔 맞추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행커칩을 하면 아주 너무 튈까봐 행커칩을 빼놓고 왔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제 컨셉은 타이를 안 할 때 행커칩을 하는 모습. 이 두 가지를 다 하면 너무 화려해 보이고 나이트에서는 이렇게 한 바퀴 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얘기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 책을 한번 사서 보셔도 좋습니다. 잭 크라우스라는 분하고 앨리스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요.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케팅이 얼마나 재미난 줄 아십니까? 마케팅은 요즘에 뇌과학까지 지금 뇌과학 분야까지 마케팅이 진출했는데요. 사람의 머리를 조정하는 기술이 바로 마케팅입니다. 사람의 머리를 조종하는 기술들, 마케팅이, 여기 칠판이 없네요. 이시 마케팅. 어떤 분이 마케팅으로, 브랜딩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케팅은요,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한 선택을 하셨다시피 이런 특별한 선택을 하셔서 하루하루 잘 살아가시는 과정이 바로 마케팅입니다. 근데 마케팅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표가 좋아야죠. 꼴이 좋아야 됩니다. 이 목표가 분명 회사에서도요. 제일 무서운 놈이 어떤 놈인지 아십니까? 아주 일하는 것마다 정말 엉뚱한데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일하는 놈입니다. 하는 집마다 엉뚱한데 너무 부지런한 겁니다. 이런 애 회사 사장이 한 8시쯤 그 회사를 딱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뭘 하나 시키면 맨날 엉뚱한 집만 만들어 놓는데 얘는 벌써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장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얘가 일하는 게 또 뭔 짓을 할지를 모르고 폭탄입니다. 폭탄인데 열심히 일해. 제발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른 회사로 미안하다. 이런 목표가 잘못되면 여러분들이 하는 것 모든 과정 하나하나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백날 오늘 커리큘럼이 되게 많더라고요. 오늘 백날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못했는데 오늘 들어봐야 뭐합니까? 다 말짱 도루묵인 거지. 그만하고 그냥 가서 에헤라디야 놀러 나가야죠. 이 마케팅은 매일매일 목표를 제대로 세우고 매일매일 열심히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자신의 마케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매일매일 하나하나가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브랜드가 아니고 브랜딩입니다. 하는 과정인 거죠. 요거를 어느 정도 해나가면 브랜딩이 됩니다. 한 달, 하얼빈 대학교 들어와가지고 한 3개월, 4개월 아주 다른 사람들 많이 배려해주고 먼저 앞장서고 여러분들처럼 그리고 먹을 것도 가끔 이렇게 싸우고 유명한 선생님처럼 그렇게 되면은 머릿속에 어떤 인식이 됩니까? 그분에 대해서 저분 아주 솔선수범하는 분이야. 괜찮은 분이네. 라고 됩니다. 그게 뭡니까? 브랜딩 된 겁니다. 브랜딩.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어떤 브랜드로서 우뚝 선 거냐? 아닌 거죠. 그런 것들이 과정이 몇 년 정도 계속 지속돼야 그분들은 브랜드를 가지게 됩니다. 음식 하시는 분들은 음식 명장이 만든 거는 좀 높지 않습니까? 김치도 가격이 높아지고 아주 높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어떤 사람들과 완전히 차별화된 가치를 가지는 것, 그게 브랜드. 근데 브랜드가 최고의 목표일까요? 아닙니다. 맨 뒤에 오늘 강의 맨 뒤에 나오지만 브랜드로서의 최고 다른 사람들의 차별로서 이게 변하지 않는 것, 이게 브랜드 아우라입니다. 브랜드 아우라를 가지는 것이 우리가 퍼스널 브랜딩에서의 최종
최종 목표.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해주시면 뭐 그렇게 사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생에 이런 사람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나이 든 사람들이 인생에 경험이 많아야지. 맞습니다. 근데 인생에 꼴도 잘 드는 것도 있으면서 경험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구차하게 남들 등쳐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인품이 배어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 하는 모습, 우리가 나이 20은 어떨지 모르겠고 나이 30, 40만 해도 나이 70 정도 되신 분의 인품이 어떤지는 말하는 말투, 행동, 거짓, 또 얼굴의 인상 그거 보면 우리가 모릅니까? 알죠? 근데 나이 70 됐다고 다 훌륭한 노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어디를 막 주차하러 갔는데 어떤 그 나이가 한 70대인 것 같은데 주차관리를 하시는데 보는 사람마다 반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제가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빤히 쳐다보니까 거기서 존댓말이 나오더라고요. 눈치도 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씩 웃고 왔습니다. 에휴, 나이 들어서 저렇게는 안 되는데. 우리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할 때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경험이 다 아니다. 올바른 꼴이 최우선이고 올바른 꼴을 가지고 매일매일 이 꼴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노력해가는 과정, 이게 마케팅입니다. 이러다 보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석 달, 몇 달 지나면 이 사람 괜찮네? 이게 브랜딩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 괜찮네가 딱 해서 저 사람은 훌륭한 분이야. 내가 저 사람을 오래 봐와서 아는데 저 사람은 아주 훌륭한 분이야. 뭐 저 얼마 전에 제가 봉사를 하고 온 데입니다만은 미혼부들이 낳고 간 아이들을 지금 244명이나 그 목숨을 살려주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의심하지 않죠. 그런 분들 브랜드로서 완성이 된 겁니다. 브랜드 아우라까지 지금 발휘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더 살펴봐야 될까요? 물론 뭐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뭐 우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할 만한 거 그때 우리는 브랜드가 완성됐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 책을 보고서 제가 지은 말입니다. 퍼스널 브랜딩도 제품의 싸움이 아니라 인식의 싸움이다. 그렇다고 제품, 여기서 제품은 바로 뒷장이 나오는데요. 제품은 사람의 인품입니다. 자신의 마음도 제대로 지금 컨셉 정리가 안 돼 있으면서 남들한테 이렇게 잘 입고 다녀서 그게 브랜드가 완성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자기가 역으로 말해서 자기가 훌륭한데 내만 뭐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남들이 다 알아주겠지? 아닙니다. 자기를 표현해줘야 됩니다. 표현해주는데 억지스럽게 표현하면 남들이 싫어하죠. 인간들은.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 대목에서 바로 컨텐츠라는 것이 대두가 됩니다. 김성구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컨텐츠는 바로 그 대목이 있어요. 그 컨텐츠를 잘 구성을 하면서 남들한테 억지스럽지 않게 전달하려니까 SNS 채널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SNS 채널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전달의 방법상 감성적으로 전달을 해야 되니까 스토리텔링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뒤에 정리해서 자기의 컨셉,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인품이나 자기가 갈 길, 자기의 목표를 상대에게 어떻게 인식시키느냐에 따라서 자신을 보는 눈들이 이 표현했을 때, 표현하지 않았을 때가 완전히 달라진다. 제가 만드는 말이 왜 괜찮죠? 그러면 컨셉이라는 말도 우리가 늘 자주 하는데 컨셉을 잘 잡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갔는데 컨셉이 뭔지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컨셉에서의 컨은 여러 개다. 세트. 혹시 배구 좋아하십니까? 배구 좋아하면은 막 중간에서 브로킹하면서 딱 떠서 막았습니다. 네, 인터셉트에 성공했습니다. 인터셉트는 뭐 가운데에서 잡아냈다. 이게 셉이라는 얘기를 잡아낸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죠? 여러 개를 셉했다. 여러 개를 잡아낸다. 뭘 잡아냈다? 겁니까? 인간은요. 제가 그런 표현을 좋아해요. 인간은 가만히 이 방에 아무것도 없고 불도 없고 다른 느낌도 없고 다른 사람들도 없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감각으로 뭘 느낄 수 있어요? 두려움은 느끼죠. 두려움은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건가요? 머릿속으로 느끼는 겁니다. 네? 어? 두려움은 어디서 느끼냐? 오감은 뭡니까? 시각, 청각적 감각, 미각, 그 다음에 촉각, 그 다음에 후각. 이게 오감입니다. 두려움은 이 오감으로 느낍니까? 머릿속으로 느끼는 거고요. 이 오감으로 느끼는 것은 뭡니까? 없습니다. 감각이 제한된다는 얘기죠, 결국. 그렇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뭘 가지고 우리가 감각으로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현실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 세계는 매일매일 눈 뜨자마자 뭐죠? 뜨자마자 눈으로 느끼고, 여기 보니까 공기가 상쾌하더라고요. 공기가 상쾌해. 솜슴해. 후각으로 느끼고, 그 다음에 밥 먹어야지. 미각으로 느끼고, 아침에 등산 갔더니, 새들하고 오늘 안 보이던 청설모 두 놈까지 나와가지고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청각으로 느끼고, 또 하나 감각이 뭡니까? 촉각으로, 어머, 꽃이 피었네. 꽃도 만져보고, 제가 오늘 아침에만 지금 오감으로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저도 그렇게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모든 인생에 매일매일 사는 날이 다 감각으로 느끼는 겁니다. 감각으로 느끼면서 우리는 뭘 하죠? 뭘 하나씩 배워갑니다. 감각적으로 느낀 것은 우리의 여기에 쌓여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을 맡아봤는데 어떤 향은 되게 좋고 어떤 향은 좋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중국을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더니 야시장을 갔더니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향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마늘 냄새, 대장 냄새를 외국인들이 그렇게 느낄 줄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막 기절할 뻔했습니다. 한 80명 지나가다가 실시라는 애들도 막 뒤에서 잡아오고 그 정도입니다. 어떻게 후각만으로 사람을 실신을 시키냐? 당연하죠. 당연해요. 어머머머. 진짜 그거는 또 처음 느껴봤어요. 주변 사람들. 그랬어요. 발냄새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지 않은 냄새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중국의 그런 냄새를 제가 처음 맡아봤는데 그 냄새가 안 좋은 줄은 제가 막 쓰러질 뻔하고 막 그걸 어떻게 저는 알았을까요? 경험. 무슨 경험입니까? 저는 그 냄새를 안 맡아봤어도 똑같은 냄새를 안 맡아봤어도 지금 좋은 냄새, 안 좋은 냄새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한테 내재된 경험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 이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뭘 꼭 이렇게 똥을 만져봐야 하냐? 분명히 이게 똥심치 아닌지 너 알 수 있지 않니? 그것도 모르고서 만져보려는 인간들을 우매하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모든 것은 인간이 사는 것은 인간한테 얻어지는 어떠한 여기에 지적 재산, 지적 비지적 재산들은 암묵적 재산들은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청각적, 시각적 감각을 통해서 지금 이 강의에 집중하고 계신 거죠. 그 여러 가지 인간이 경험한 내용을 이걸 말로 표현을 해주는 것, 이게 컨셉입니다. 어떻게 말로 해? 시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시인들은 막 하늘을 바다와 같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게 왜 하늘이 바다입니까? 갑자기 하늘이 넉넉해 보이고 또 그 시인한테 부산에서 애인이 올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애인이 살던 그 부산을 떠올리다 보니까 갑자기 오늘 하늘은 넓은 바다처럼 보인다. 그 여자가 살고 있던 데를 그거를 표현을 하려니까 시에다가 자꾸 끌어내서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 감각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객관화시키는 것, 이걸 잘 시켜주는 것, 이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왜 나쁜지, 이 사람 나하고 안 맞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나하고 안 맞는지를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있지 않습니다. 왜 안 맞습니까? 왠지 막 내 정서랑 안 맞아요. 내 정서는 뭡니까? 그게 유효가 된 겁니까?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까? 맞습니까? 감이죠. 감이 저것은 나쁜 것이야. 이런 감이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살다 보면 왠지 이상해.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건 부정적인 말이지만 그런 부정적인 거 표현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지금 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느끼게끔 여러분들을 표현해 주는 것 그게 컨셉을 제대로 잡는 거예요. 그게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 컨셉을 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컨셉은 겉으로 표현해서 이걸 객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객관화시켜야 되죠?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게끔 하려고.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컨셉을 객관화시키지 않으면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 컨셉이 뭐야? 나도 모르겠어. 늘 헷갈려. 이렇게 헷갈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뒤에 제 사례를 통해서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거구나 라고 느낄 겁니다. 여기 그런 거구나. 그런 거 같네. 이게 제대로 된 컨셉입니다. 동의하는. 그럼 맞아. 와닿네. 이런 거. 그래서 컨셉이라는 건 여러 개개의 사물로부터 공통의 성질이나 일반적 성질을 추상화된 것을 객관적으로 이미지로 보여주게 하는 것.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감각적 경험은 어떻게 사람이 생각한 하루에 58,400번이나 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연구 결과입니다. 이 58,400번, 58,400번, 58,400번 이것들을 다 모으면 여기에서만 오늘 지금 생각만 1시간에 변하는 생각만 수십만 개, 수백만 개입니다. 그렇죠. 이것들을 하나로 잡아서 끌어 집어내는 것. 그게 컨셉입니다. 상당히 쉽지 않은 과정이겠죠. 그런데 그걸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쉽게 알아? 먼저 다른 사람들, 나를 둘러싼 사람들의 가치를 이해하는 겁니다. 컨셉은 내 컨셉이지만 이 컨셉을 만드는 것은 내 주위를 둘러싼 사람들의 가치를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저를 둘러싼 사람들의 가치가 뭐겠습니까? 저는 학교에 있으니까 학생들의 가치를 이해를 해줘야 되겠죠? 학생들이 가치를 이해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이 뭘 바라느냐라는 거죠. 그걸 분명하게 표현을 해야죠. 여러분들이 뭘 바라십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들의 가치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뭘 바라시겠습니까? 제 강의를 통해서 다른 하나의 통일된 관을 만들어서 실행할 수 있는 느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바라실 거고 저도 그러려고 왔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하나의 통합시켜야 되죠. 통합시켰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개별을 이 과정에, 제 PPT에 다 녹여서 같이 공통적으로 통합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어떻게 시켜야 되죠? 제가, 여러분들 거를 다 통합했습니다. 내 얼굴에 내 통합한 것이 다 드러나죠? 내 얼굴만 보세요. 자료 필요 없어요? 이렇게 1시간 20분 동안 여러분들하고 그게 끄떡이가 가면은 여러분들한테 다 저는 표현을 하고 가는 겁니까? 아니죠. 언어화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언어화시켜야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 걸 다 이해한 것을 어떻게 보여줘야 돼? 제가 언어화시켜서 보여줘야죠. 맞는 건가요? 또 어떻게 해요? 강의를 하다 보면 지금 고개를 2번 정도 끄덕이셨죠? 설득을 당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화시켜야 설득까지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면 컨셉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어느 정도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냥 컨셉을 잘 잡아 하는 것보다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훨씬 잘 이해가 되시죠? 다시 정리하자면 가치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누구? 나를 둘러싼 사람들의 가치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 가치는 하나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걸 다 통합을 시켜줘야 됩니다. 통합적으로 봐줘야 되는 거죠. 통합적으로 봐주는데 어떻게? 언어화시켜서. 언어화시켜서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내 컨셉을 설득하는데 이 설득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강제적인 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설득하려고 내 컨텐츠들이 필요하고 내 컨텐츠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이야기하듯이 감성적으로 잡아내려고 그걸 어디에다가 채널링을 하려니까 SNS 같은 것이 필요하고 뉴스가 필요하고 내 동호회가 필요하고 내 조직이 필요한 겁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더 잘 되시죠? 자, 그러면 컨셉을 만드는 거 어디서부터?
여러분들은 늘 생각하십니다. 저도 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한 것이 아이디어냐?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생각을 한 것은 그냥 데이터들이 머릿속에서 떠다니는 겁니다. 요것들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이 아이디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언어화돼야 됩니다. 써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개그맨 전유성이라는 분이 가끔이 아니라 늘 그런다고 하대요. 아침마다 그 침대 옆에 펜하고 메모지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서 그 침대 옆에 저도 펜하고 메모지를 하나 좀 갖다 놔야 되겠습니다. 저도 못 갖다 놨는데요. 이분은 딱 잠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에 많은 아이디어가 된다는 겁니다. 개그 소재도 많이 생각납니다. 그걸 바로 잠에서 들게 정신에 바로 적어놔요. 그런 노트가 이렇게 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모든 개그 소재가 다 나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이 떠오르는 데이터를 잡아내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언어화가 필요하다. 언어화가 뭡니까? 적어놓으란 얘기죠. 전 이제 누구랑 얘기를 하든지 중요한 대목은 늘 메모를 하는데 예전처럼 수첩을 안 가지고 다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폰 바로 펜 꺼내가지고 스마트폰에다 합니다. 왜냐하면 수첩을 가지고 다니다가 분실할 염려도 있고 여러 개를 가지고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 메모를 그렇게 지금 하십니다만은 저도 그렇게 합니다. 요즘 저는 막 타이핑 실력이 무척 빨라져가지고요. 네, 빠르시죠? 아니, 지금 빠르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톡방을 한 100개를 관리를 하려니까 이거 진짜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언어화시킨 것이 바로 컨셉인데 컨셉을 잘 잡으려면 아까 얘기입니다만은 인간의 감각적 경험을 가지고 컨셉에다가 반영해주고 이것을 통일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구체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컨셉이 제대로 마련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컨셉 얘기가 정확합니다. 다음에 하얼빈대 강의를 할 때는 이것을 가지고 오늘은 전체의 틀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하얼빈대 강의에 그 대표님 하얼빈 과정이 아니신 분들도 오셔도 됩니까? 네. 예, 조금은 내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큰 돈을 내고 오셨죠. 한 1,000만 원 내셨습니까? 이렇게 떠났는데. 이거 지난번에 제가 신문기사를 하나 제가 가져갔는데 세계 지식포럼이라는 게 바로 그저께 오픈됐습니다. 신라호텔에서 오픈됐는데요. 내년에는 한번 가보시길 권장을 합니다. 내년에 제가 잘 살고 못 사는 기준을 하나 정하는데요. 잘 살고 싶으냐? 라고 어떤 분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경제적으로 잘 살고 싶으냐?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잘 살고 싶다고 대부분 대답을 합니다. 근데 잘 살고 싶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혹시 경제신문 읽으십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는 거의 눈을 잘 뜨기를 일부러 막 경제하면 막 딴 데로 눈을 돌리시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시면 경제신문을 반드시 읽으십시오. 한국경제, 또 졸려서 큰일 났네. 잠깐만 스트레칭 좀 잠깐 하고 하실까요? 스트레칭. 예, 여기가 왜 이렇게 졸리죠? 저도 강의하면서도 졸려요. 요즘 좀 10시일까요? 식사. 그러니까 음식을 너무 잘하시는 분들 옆에 있으면 밥을 많이 먹게 되고, 밥을 많이. 이명호 선생님이 오늘 진짜 맛있게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요? 점심은 어디서 드셨습니까? 다 좋아하는데 눈 조금 여셔도 됩니다. 예, 왜냐면 바깥 바람이 쳤는데요. 지식포럼에 이거 엄청 비쌉니다. 지금 300몇만 원 받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얼빈 과정도 지금 보면 컨텐츠가 무척 좋은 과정들입니다. 상당히 잘 오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즐거우시지 않습니까? 이 자신의 그 지적 재산을 늘려가는 것이 늘 즐거우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따가 뭐 다른 분들 강의 한 두세 개 더 듣고 박사님 강의는 언제신가요? 바로 다음. 역시 제가 유용만 교수님은 오늘 늦게 온다고 그래서 그 양반 강의는 제가 못 들을 것 같고 임동구 박사님은 꼭 듣고 가야 될 텐데 몇 시신가 제가 그거를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왔는데 잘 됐습니다. 오늘 가세요? 주무시지 않고? 네, 제 내일 공주의 합창대회 사회를 보러 갑니다. 요즘에 무슨 한복 바르게 입기 대회 사회, 전국 합창대회 사회, 남산 국제문화축제 사회 이러다가 직업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MC로요. 네, 옛날에 무료로 받았는데 요즘은 딱 100만 원, 150만 원씩은 줍니다. 가니까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까요? 한번 갔다 와서? 네. 아니, 웃긴 거는요.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요. 다음 주에 회감년 사회를 보러 오십니다. 프리마 호텔로 놀러 오십시오. 예. 공짜로 오시면 됩니다. 그냥 제 지인이랑 하면 그냥 밥 드시면 됩니다. 뭐 제가 사회인데요, 뭐. 예. 참, 살다 보니까 무슨 회갑하시는 분도 오랜만에 보고 무슨 회감년 사회를 보러 가고 아주 친한 분인데 건설업체 회장님인데요. 꼭 가시고 싶은 모양입니다. 또 저희 고향분이라 참 회감년 사회를 어떻게 봐야 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젊게 보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 이런 생각입니다. 퍼스널 브랜딩도 결국은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지식 기반을 확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분은 지금 저 얘기를 매경에 탕년에 난 분은 프랑스의 아주 요즘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토마 피케티 교수의 말이 결국 한국의 부가 불균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잘 사는 인간들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너무 못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못 사는 것을 탈출시키려면 부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지식 기반의 확대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얼마나 다들 단풍놀이 가고 싶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이러시는 거 대단히 박수 쳐드릴 일이죠. 훌륭하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따가 시간이 되면 제가 절 한번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아주 반복되는 훈련이지만 여기에서 훈련의 목표는 뭘까요? 훈련은 뭘 들으신다는 얘기인데 여기 이 목표는 뭘까요? 저도 매일매일 공부합니다. 저도 좋은 강의 늘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듣습니다.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뭐 다 아니까 뭐 대학에서 가르치니까 저는 공부 안 할 것 같습니까? 술 먹고 들어가도 2시간은 책 보고 잡니다. 제가 그래서 한 3시 정도 자고 6시 반에 일어나서 등산 가고 그렇게 합니다. 괜찮죠? 제가 체력은 하나 좀 타고난 모양입니다. 요즘에 술도 많이 먹는데. 그런데 이러한 훈련들이 지식 기반을 확대시키는 건데 이 목표가 분명해요. 어떤 분야의 지식 기반을 확대시켜서 이걸 가지고 어디다 써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어야 교육과정에 대한 스스로의 목표가 있어야 자신의 생산성이 향상이 됩니다. 결국 공부하는 목적은 자신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거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친구가 지금 항공사에 근무하다가 저희 회사에 와서 지금 마케터로 근무를 하는데요.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에서 1등석 승무원 출신이었습니다. 생긴 것도 이쁩니다. 그런데 머리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친구 이름을 실명은 제가 거론 안 하겠습니다. 무척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대학에 있다 보니까 대표는 못하고 저희 대표를 하나 별도로 둔 마케팅 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들도 요즘 많은데 얘를 뽑고 나서 무척 힘든 것이 하나를 가르쳐주면 반 개를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어디 이런 모임 자리에서 이제 제 비서니까 데리고 다니는데 와인 따르는 거 하나 예술입니다. 이게 와인을 이제 딱 1등석 승무원답게 이렇게 한 손을 뒤로 하지 않습니까? 딱 따르는데 폼도 안정돼 있고 이렇게 와인을 먹되 이제 받으시는 분이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얘의 미모를 훔쳐볼 정도로 애가 괜찮은데 왜 반 개씩을 잊어버리나 모르겠어요. 그럴까요? 저도 남은 반 개가 언젠가 쌓이겠지 그 생각을 결심합니다. 참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죠. 걔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참 막 제가 일을 많이 주어서 힘들다는 겁니다. 주말에서 나와서 일을 합니다. 내가 너한테 주말에 나와서 일하라고 그랬니? 이게 이제 제 얘기입니다. 네가 남들보다 PPT를 만드는 속도도 느리고 기획을 잘하는 것을 감을 못 잡으니까 네가 시간을 더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닐까? 혹시 그렇게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이게 제 얘기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기 자리 비었습니다. 들어오시는 표정이 이제 기쁘시하는데 우울하게 들어옵니다. 누가 억지로 여기 보내셨나요? 아니죠. 예,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고 지식 기반이 확대됐을 때 여러분들이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그건 무척 이상한 일이죠. 남들보다 뭔가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남들보다 잘할 수 있을까요? 그때 깨달음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뭘 깨닫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듣다 보면 제 강의, 임동구 박사님 강의, 유영만 교수님 강의 듣다 보면 공통된 것들이 나옵니다. 안 나올까요? 저는 브랜딩이고 우리 박사님은 지금 오늘 강의 제목이 뭐지, 박사님? 체질을 알면 내가 보인다. 뇌가 보인다. 내가 보인다. 예, 체질을 알면 내가 보인다. 저는 퍼스널 브랜딩이고 유영만 교수님은 뭐 강의 제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식의 나이테가 나를 결정한다. 네? 지식의 나이테가 나를 예, 지식의 나이테가 나를 결정한다. 지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제가 주장하는 거나 유영만 교수님 강의는 안 들어봤지만 들어보십시오. 반드시 공통된 것이 나옵니다. 그 공통된 것을 잡아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공부입니다. 그게 지식 기반이 제대로 확대되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됩니까?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생산성 어떻게 올라가죠? 다른 이거 이제 이런 거 끝나고 나서요. 다른 분들이 이제 얘기하거나 다른 어떤 이제 인적인 네트워킹, 뭐 일적인 네트워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왜요? 공통된 이치를 아니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내가 금방 이해할 거예요. 일을 잘 이해하니까 일이 빠르죠. 일의 착수가 빠르죠. 많은 사람들이 일을 왜 못하는 줄 아십니까? 일의 착수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왜? 앞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앞말이 왜 이해가 안 되죠? 공통된 가치가 뭔지를 모르니까. 공통된 가치는 왜 모르죠? 이러한 교육훈련들, 지식기반을 확대하는 일들을 안 했으니까. 다 쫓아가면 다 이유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쫓아가면 다 원인이 다 있습니다. 그 원인을 집중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 저는 인생을 잘 살고 못 사는 답은 바로 거기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 제가 경제신문 꼭 보셔야 된다. 다른 건 안 하셔더라도 독서 프로 열심히 다니시고요. 하얼빈 열심히 다니시고요. 아침마다 매일경제나 한국경제나 뭐 저 매일경제에서 나온 사람 아니니까 뭐든지 하나를 꼭 보십시오. 왜요? 내 인생은 거기에 달려 있으니까. 지금 며칠 전에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했습니다. 주가가 폭락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아주 지대하게 있죠. 주가가 폭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부동산에서 수입들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동안 주가에서도 지금 수입이 없어지면 지금 두 가지 큰 투자 시장에서 수입이 없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기 셀러리나 자기가 셀러리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셀러리일 거고 자기 월급 받으면서 살거나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개인 사업자로서 자기 인컴, 자기 수입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수입 가진 걸 가지고 다시 투자를 하는 것이 잘 돼야 경제가 선순환되고 경제의 활기가 돈다는 거 아닙니까? 양대 투자 시장에서 부동산에서 지금 돈 벌기는 지금 틀렸다라고 그랬고 뭐 부동산에 우리 신도시 같은 데는 떴다방도 나오고 그렇긴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부동산 가치는 더 이상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특히나 집값이 오를까요? 집값 오르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환상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왜 오르지 않는지는 지금 경제를 공부하시면 이해가 될 거고요. 경제 특강 한번 마련해달라고 하면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얘기는 끝났고 주식에서도 오르지 않는다. 해외 투자자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왜 빠져나가고 있죠? 미국이 이제 이런 거죠. 얘네들이 그동안 미국이 뭐
뭐 해왔습니까? 돈을 풀고 있었습니다. 돈을 풀고 있었는데 왜 돈을 풀었죠? 지네들 경제가 없으니까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올해 미국 경제가 3%, 3.2% 정도 성장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3%, 3.2% 성장을 못합니다. 엄청난 경제 성장을 지금 하게 되는 거죠. 미국 경제는 1%만 마이너스 성장 안 하고 1%만 성장해도 엄청난 경제 성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경제 성장을 하니까 돈을 풀려져 있던 돈을 어떻게 되죠? 다시 걷어들입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에서는 걷어들여도 되는데 여러분 채찍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채찍 효과는 채찍은 어떻게 되죠? 혹시 채찍에 맞아보신 거예요? 안 계시겠죠? 여러분들 말이 아니니까 채찍이 안 맞아보셨을 텐데 가만히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상한 야한 흑역사가 생각이 나요. 예. 네. 자, 여러분 채찍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깁니다. 긴데 채찍을 여기에서는 휘두르는 사람이 여기서 손목에 스냅만 줘서 살짝 흔들리면 얘는 크게 흔들려서 도착 지점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크게 휘두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영화에서 채찍을 휘두르는 사람들 보십시오. 채찍을 살짝 휘두르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이 채찍을 쥔 손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만 살짝 흔들려도 우리나라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휘청거려요. 그걸 채찍 경제, 채찍 효과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자, 미국이 돈을 걷어들이니까 미국 경제가 흔들려서가 아니고요. 미국 경제는 이제 탄탄해지고 있는데 돈을 걷어들이니까 나머지 나라가 유럽에서 난리가 나고 아시아에서 난리가 나고 또 달러세가 이제 그 나라가 잘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가죠. 달러가 약세였다면 얼마 전에 달러가 무슨 900원까지 간다고 하다가 1010원, 1005원까지 가다가 다시 1070원, 1080원 됐습니다. 달러가 강해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가 강해지고 그 나라 금리를 올린다라고 지금 소문이 들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돈을 외국인들이 빼나가고 자, 외국인들이 빼나간 시장에서 결국 시장에서 금산에 제가 그 마케팅 강의를 좀 다녀봤는데요. 거기 홍삼 시장이 큽니다. 금산에 거기 시내 인구가 4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홍삼 사고 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랑 외부인들이 안 사면 홍삼을 살 사람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지금 똑같은 꼴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죠? 타격들이 많이 이제 우리 실생활들에 온다는 얘기죠. 주식 투자하면서 돈을 좀 벌었던 사람들이 소비하던 것을 이제 줄이죠. 인컴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투자 수익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직접 자영업을 안 하더라도 우리와 연결된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다 인컴들이 줄어들게 돼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이해를 하시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구조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지도 모르고 맨날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제신문을 반드시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추천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는 제가 빨렐루야. 자신의 생산성이 올라가야 이걸 자신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신이 성장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은 유형적인 재산도 있지만 무형적인 재산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무형적으로 자신이 성장을 해야 어떻게 되죠? 결국 자신이 원하는 골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식 기반을 확대하는 일은 결코 게을리할 수 없다. 지금보다 더 강화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밑에다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식 기반이 확대돼야 미래 부가 올라갈 가능성이 무척 높아집니다. 이 아저씨 어떻게 생겼습니까? 잘생겼습니다. 좋아하는 스타일이시고 이런 남자 연락처를 제가 한 5군데를 하는데 이 아저씨가 이렇게 악수를 딱 해주는 거 이거는 교황이 악수를 해주는 것과 저 아저씨가 악수를 하는 것과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 아줌마는 지금 감동해가지고 울고 있습니다. 교황이 악수해주니까 어머머머머 교황님 교황님이 그 아이들 와가지고 아이들 이마에다 뽀뽀를 해줬더니 그 이만 떼고서 아직도 세수시킨다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일까요? 제가 지원해봤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악수하는 것도 다르죠. 우리 브랜드로서 아우라를 가지고 있는 김성문 대표님이 손을 잡아주는 것과 제가 손을 잡아주는 건 어떻습니까? 비웃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했는데 비웃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저 아줌마처럼 돼야죠. 어머, 이런 표정은 그러니까 손을 좀 올리는 척이라도 해야지. 우리 박규리 선생님은 제가 이렇게 손 잡으면 손이라도 올리실까요? 손 올렸습니다. 손 올렸습니다. 그때는 이래야 되는 거죠. 봐요. 이게 저한테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자, 이게 저는 여러분 브랜드의 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따라서 저 사람도 사람이고 이 양반도 사람이고 이 양반도 사람이고. 근데 어떤 때 좀 특별한 느낌이 왔습니까? 그 사람의 위치, 그 사람의 브랜드 정도, 그 사람이 뿜는 브랜드 아우라 정도 이때 특별한 느낌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자,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 컨셉을 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컨셉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좀 이따가 제 사례를 보시면 여러분들의 컨셉 정리의 단초가 마련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인지도를 컨셉이 정리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걸 표현 컨셉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지금 아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지도가 상승합니다.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공부한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표현해주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다. 그런데 표현해주는 걸 어떻게 표현해라? 자연스럽게 표현해주라. 그래야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브랜드로서 아우라를 발생시키고 싶은 시간, 브랜드로서 가치를 가지고 싶은 시간을 줄여줘. 시간적 단축 효과까지 나와. 그때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하고 결국은 제가 이런 표현을 좋아합니다. 학교의 학생들한테 나는 이 학교에 숭실대학교에 이 밖에 지금 수천 명 있지만 얘들한테 아무 관심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늘 수업 시간마다 똑같은 말을 해줍니다. 얘들 세뇌시키려고.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바깥에 이 참새들한테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저 옆에 까마귀한테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오직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차별 우위를 구축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도 여러분들 남들이 뭘 잘 모른다고 탓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셔야죠. 그렇죠? 네. 남들이 모른다고 왜 탓을 하고 있습니까? 기뻐하셔야죠. 왜? 걔들도 알고 나도 알면 어떻게 됩니까? 내 차별 우위는 어디 가서 구축을 합니까? 남들은 몰라야 되는 겁니다. 남들은 수준이 낮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만 차별 우위에 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불러서 벌써 가셨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이렇게 아무 예고 없이 이렇게 부르시니까 잠깐씩 갔다 오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와 잠깐 쉬다 보시면 당연히 집중하게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거는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따가 강의 끝나고 이제 다 찬송하고 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차별 우위가 구축이 되면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인정들이 계속될 때 우리는 브랜드 아우라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 지난번에 제가 이 말 만들고 나서 진짜 잘 만들었다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퇴직연금보다 더 가치 있는 퍼스널 브랜딩. 이제 바로 시작하셔야죠. 여러분 퇴직연금 들으셔야죠 라고 맨날 보시잖아요. 퇴직연금보다 퍼스널 브랜딩부터 시작하십시오. 이게 제 얘기입니다. 더 늦기 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십시오. 더 늦기 전에 퍼스널 브랜딩 하십시오. 아직 안 지으셨습니다. 네. 예. 거기 계셔야 돼, 멋있는데. 아,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메이킹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브랜딩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 첫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 방법론입니다. 이제 왜 브랜드가 필요하신지, 브랜드를 구축하시면 어떻게 되시는지를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방법론입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들 마음에 진정성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내 고객한테, 내 팬한테, 내 추종자한테, 내 동료들한테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됐습니까? 됐는지 실제로 그런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첫 번째.
보시는 이유는 뭔가 찔리시는 게 있어요. 저 동료 과자를 훔쳐 먹으신 적 있으시죠? 농담. 저도 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진정성 있게 여러분들을 대하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사람들의 가슴에 느낌을 줍니다. 느낌을 주면 그 사람들이 이게 울린다는 것은 실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사람들만 우리를 마음속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와 닿을까요? 때로는 강사들한테 목소리를 잘 갖고라고 얘기를 하죠. 목소리 속에 울림이 있으면 그 사람 이 울림이 사람들 가슴에 잘 와 닿는다라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컨텐츠 효과가 7%다. 시각적인 효과. 그러니까 잘 강사로서 대충 입고 다니지 마라 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 목소리 단련을 훈련을 많이 시켜라. 높낮이 뭐 스피치 뭐 과정 있는 것들이 다 같은 이유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전달이 잘 되려면 목소리와 시각적인 것이 94%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가슴속에 이 얘기가 와 닿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의 마음도 빌드업이 됩니다. 그게 가슴을 울리는 겁니다. 인지도가 상승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지도가 상승될수록 고객 팬 추종자들이 늘어납니다. 제가 어제 생일이었는데요. 저는 뭐 그렇게 인지도가 많은 사람 아닌데 어제 생일 축하만 한 300건 받은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막 일하면서 강의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강의 쉬는 시간에 이거 답장하느냐고 아주 손이 아팠습니다. 근데 감사했습니다. 그 카톡 아니 카스 댓글만 그 100건이 달렸습니다. 어머 98건. 예. 네. 어머. 야, 그런 일 처음입니다. 근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있어야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내가 영리적인 목적이든 비영리적인 목적이든 그 기회를 창출시켜주는 건 고객, 팬, 추종자 여러분들과 같은 동료들입니다. 이분들한테 인정을 못 받으면 어디 가서 인정을 받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맞는 얘기죠? 네. 이거는 아까 오바마 얘기, 여기 김미경 아줌마 얘기인데 여러분도 무척 힘들게 살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지금 어디 가면 뭐 방송 김미경 쇼도 지금 하나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 하나 해야 되는데. 이 아저씨야 혹시 아십니까? 이 깡마른 시라소니 같은 아저씨 아십니까? 누굴까요? 알리바바의 회장 마빈입니다. 마빈이라는 사람 얼마 전에 여러분 미국의 증권시장이 상장해가지고 단방에 15조 벌었습니다. 조세현 조가 아니고요. 돈 줬자 15조 얘기. 참 대단하다. 근데 마빈이 이런 얘기를 하죠. 100번 이상 실패해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죠? 손가락질 받을 자신이 없으면 창업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고 이 사람도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 얘기를 한번 구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느낌이 다르실 겁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를 보면 한 50분에서 많으면 500분과 인간관계를 맺고 지나갑니다. 1년에 한 번씩 보는 관계 말고요. 보통 유주얼리하게 연결되어 있고 연락하고 하는 사람들이 몇 분 계십니까, 선생님? 예, 한 500분 넘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상당히 지금 많은 네트워킹을 잘 하고 계신 것이죠. 보통은 50명도 안 되는 사람들도 많죠. 뭐 50명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교회나 나가야 그나마 50명이 이게 확보가 되는 겁니다. 절에 나가셔도 되고요. 그런데 통신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지금 SNS 상에서 여러분들 카톡 친구들 보면 뭐 1000명 넘는 사람들도 쉽게 나오고 그러죠. 뭐 저도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한 7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과거보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 이름을 알리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 교류하는 양, 이름을 알리는 정도 이런 것들이 IT 통신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무척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아까 채널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채널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형태로 내 이름을 알릴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면 기업들 당연히 그렇게 되죠.
며칠 전에 베트남의 어떤 그 제가 친한 효소회사 사장님이 베트남 시장을 공략해야겠다 했고 한 달 전에 교육했는데 벌써 8천만 원씩 팔았답니다. 거기 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뭘 썼냐? 제가 마케팅 계획을 세워준 걸 가지고 그대로 실행을 하셨다는 그럽니다. 그래서 성과를 올렸다고 밥 한 끼 사주고 오신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로 오라고 하니까 잘못했습니다. 인지도가 높아지면요. 인지도가 높으면 내 자신이 시장성 높은 상품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품이다라는 상품을 어떤 때 가치가 있죠? 상품은 어떤 때 가치가 있습니까? 고퀄리티. 예, 고퀄리티인데 그 말을 정리해서 어떤 때 가치가 있습니까? 잘 팔려야 됩니다. 상품의 본질은 잘 팔려야 되는 겁니다. 팔리지 않는 상품이 무슨 상품입니까? 그건 진열품이라고 합니다. 인지도가 높아지면 내 브랜드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이 분명해지. 그렇죠. 그 다음에 잘 팔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 영향을 주느냐? 유형적, 무형적 영향을 주는데요. 이게 경쟁력이 더 좋아집니다. 그렇죠? 내가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합니다. 그런데 내 뜻이 경제적인 것에 좀 더 뜻을 두어도 된다. 뭐 그건 진정성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경제력에 큰 지대한 영향을 주고요. 또 내가 다른 것을 할 때도 그 영향력이 지대해지더라고요. 두 가지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값을 올리려고 많은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게 중구난방인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기 명함에다 자기가 무슨 뭐 이사 거기에 엄마 축구협회 거기에 뭐 회장 엄마 축구협회 감독 뭐 이런 거 타서 한 100가지를 막 써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브랜딩을 하는지 모르고.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 보고 어떻게 느끼죠? 아유 어지러워. 뭐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그렇게 느낍니다. 그거는 뭐죠? 고객의 가치를, 고객의 생각을 잘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러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고 다닙니까? 이상한 사람으로 비치게 돼요. 막 그 사진 같은 거 넣는 거 그런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이거를 자꾸 넘어가지 몸만 손만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위치할 해당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이미지를 관리하면서 가시면 여러분들의 인지도는 충분히 높아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여자 혹시 아십니까? 오프라 윈프리. 돈 많은 여자입니다. 돈 많은 여자인데 미국의 시골에서 사생아로 태어났다고 그러죠. 아주 불행한 어린 시절을 겪었습니다. 근데 사생아로 태어났는데 지도 14살 때 미혼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때까지도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디 갔냐면 라디오 방송국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그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의 감성을 잘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성적으로 한번 누가 펑크가 났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네가 한번 해봐. 그러니까 감성적인 전달이 아주 폭발적인 흡입력을 가져와서 사람들의 그 반응이 좋으면 TV나 라디오의 특징은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야 그 사람을 계속 그 무대에다가 씁니다. 그렇죠. 제가 그 작년에 MBN의 그 MBN 제왕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 화참 씨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창립 멤버입니다. 그 MBN 본부장이 힘을 써줘가지고 한 달 동안 출연을 했는데요. 제가 거기에서 한 달 만에 잘렸습니다. 왜 잘렸을까요? 네,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저하고 같이 방송을 진행하신 분이 어느 분이시냐면 윤문식, 싸가지 윤문식 선생, 사유리, 삼이자, 산티 김나영, 김태현, 개그맨 김태현 아십니까? 유명한 그 친구죠. 그 다음에 진미령 이런 분들로 패널을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예, 좀 유명한 분들이죠. 화참 씨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막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틈을 파고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는 교육훈련을 어떻게 받았냐면 다른 분 말 끝난 다음에 3초간 고개 끄덕이고 제 의견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게 저는 그렇게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전혀 거기서 그렇게 안 통하잖아요. 제가 뭐 좀 얘기해 보려고 하면 제가 예, 막 하도 불쌍했는지 참 선생님이 저한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조 교수님 오늘 얘기가 좀 없이 조용하신 것 같아요. 조 교수님도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예, 저는 하는데 그 밑에 바로 제 한 칸 아래 윤문식 선생님이 서 있다가 무슨 저는 가만있어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 뭐 이러고 나가는데 제가 그걸 어디서 치고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다른 시청자들 눈에 제가 재미가 없는 사람이죠. 맨날 가면 가만히 앉아있고 저는 가만히 앉아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안 팔리는 상황.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제 쇼를 하나 요즘 하는데요. 우리 임동구 박사님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제 좀 이름이 야한 쇼를 합니다. 조세현의 세대공감 발탁쇼라고 하나. 여기 와보신 분도 계시고 재밌었어요? 레이저 프린터기도 타가시고 그래서 그때 그 충격을 잊지 못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도전한 것이 제 쇼입니다. 예, 주적이죠. 와보시면 또 웃깁니다. 오늘 이거 3초 기다렸다 얘기해도 괜찮은 거예요? 네? 3초간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네. 아니, 거기서는 뭐 제가 알아서 진행하는 거니까, 저 중간에 치고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전 무대를 한번 또 한번 가보려고요. 이제 MBN에서 이제 그런 프로 한 번만 더 주면 그냥 가서 윤문식이고 사유리고 사비자고. 야, 어따 대꾸. 윤문식 선생님, 저기 이런 싸가지 없는, 야, 어따 대꾸. 근데 이 여자는 결국 이 여자를 지금 왜 가지고 나왔냐면 이 여자는 고객 가치를 잘 이해해서 자신과 고객의 감정을 일치시켰기 때문에 토크쇼의 1인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흑인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요? 내 가치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도 어제도 동아일보에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떤 그 면도기를 배달해 주는 업체가 미국에 있는데 잘 된답니다. 어떤 회사 근데 면도기를 배달해 주는 곳은 자기가 맨날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면도날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면도날이 떨어지면 남자는 이렇게 막 베입니다. 아주 아프고. 그래서 면도날을 꼭 스탁을 준비를 해놓는데 그래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며칠에 한 번씩 면도날을 배달을 시켜주는데 시중 마트보다 싸게 그렇게 배달을 시켜줍니다. 이런 서비스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고객이 어떤 때 힘들어하는지를 잘 파악을 한 거죠. 그런데 어떤 패션 업체는 이 패션 업체 자체의 사장이 모델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모델로서 입는 옷들하고 일반인들이 입는 옷들하고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가 곧 패션이고 지가 곧 그 소비자들의 오피니언이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망했다라는 겁니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기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중심이 되어서 안 됩니다.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의 생각이 나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뭘 가치를 느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제 얘기 이제 사례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채널링한 겁니다. 옛날에는 저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살이 한 10kg 찌다 보니까 이 모양이 굴 됐지만 진짜 다른 사람 같은데. 빨리 넘어가시죠. 여러분들도 살찌면 이렇게 됩니다. 살찌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를 이렇게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인지도를 넓히는 게에서 사람들이 다 쳐본다라고 말씀드렸죠. 뉴스를 쳐보면 이게 뉴스 영역에서 보면 제 뉴스를 이렇게 다 많이 있습니다. 이거 다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유명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유명해지려고 인지도를 높이려고 전략적으로 만든 겁니다. 이걸 제가 오늘 고백합니다. 아버지. 여기 보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발탁쇼로 용기를 준다. 자 가만히 기사의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는 고객 감성 성장의 온라인 마케팅이 중요하고 매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도와주었다. 이게 대단히 전략적입니다. 내용도 전략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만 갖다가 써놨습니다. 근데 실제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저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짓만 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이렇게 전략적으로 돌아갑니다. 이걸 막 제 일품, 제가 뭐 나쁜 생각한 건 아니죠. 도와줘야 되니까 어렵다고 해서 도와준 건데 이걸 도와줬을 때 내 브랜드 인지도에 어떤 영향을 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다는 겁니다. 그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답이 나왔을 때 저는 그 일이 실패해요. 저도 제 시간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대단히 무서운 놈으로 느껴집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동영상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딱 보시면 기업들이 정확한 마케팅 방법을 몰라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성공 경험에서 자신의 실패를 주려고 하기 때문에 온라인 채널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그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해서 나한테 걸려라 라고 하는 거죠. 저희 학교 겁니다. 저희 학교 제가 만드는 거. 요게 각종 저희 인지도를 높이려고 TV에 출연하고 하는 거예요. 얘가 사유입니다. 저 때도 좀 살이 좀 덜 쪘었죠? 네, 좀 살을 좀 빼야 되는데 밤마다 주님을 보시는 몸이 성직자 입장에 참 어렵습니다. 이게 살을. 근데 높은 인지도를 이렇게 내면 이거는 뭐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가치를 이해를 하고 그 가치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내 인지도가 올라가고 내 몸값이 올라갑니다. 이게 석세스 브랜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인지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큰 것부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슨 청소년 국제적인 무대의 인지도를 넓힌다.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인지도를 넓혀주십시오. 여기에서 인지도를 높여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 가치를 이해하라고 지금 한 10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쉬는 시간에 어깨도 좀 물러주시고 힘들지라고 얘기도 걸어주시고 그래서 가끔 어떤 일을 막 피곤해하면 가끔 바카스도 한 조금씩 내밀어주시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내가 이해하고 내가 실행하는 것이 돼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도 어떻게 느낄까요? 착하다. 나를 잘 이해해준다. 쟤하고 친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들. 마음들을 들게 겁니다. 지금 지역적인 활용 여기 하얼빈에서 유명해지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유명해지고 한국에서 유명해지고 세계에서 유명해지고 왜 못 됩니까? 당연히 되죠. 그런 마음들이 제일 중요하다. 본바탕이에요. 제 예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대학에 오기 전에 대학에 온 지는 시간 강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5년 됐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코스닥 기업 사장을 3번 했습니다. 우와. 진짜입니다. 조세현하고 해보시면 제 이력이 쭉 나옵니다. 그거 맛있는 거 아는데 나중에 하나 주시고. 제가 이게 2000년 기사인데요. 제가 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벤처기업을 했었습니다. 대전시가 이사가고 대전시장 집무실을 제 집무실로 쓰고 1층에 민원행정실을 제 사무실 썼습니다. 외경에서 HPS라는 저 조세현이 이조세현입니다. 원격 조정 무정전 공급장치 개발했다고 언론에 나고 요거는 제가 2005년도에 제 회사를 코스닥 기업에다 팔고 또 그 회사의 사장을 계속한 겁니다. 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60억 정도 매출하던 회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거 팔았으면 기부 받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렇게 이거는 2001년도에 제가 금호 아시아나항공 있죠? 금호그룹의 자회사 우리나라 전기가스 수도미터계의 3분의 1을 만들던 금호미터텍을 인수해서 최대 주주가 조세현 씨로 변경됐다라는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저 조세현 씨도 이 조세현 씨입니다. 예. 그런 짓을 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은 회사를 사고 파는 짓을 제일 잘합니다. 분석력이 남들보다 저는 뛰어난 것 같습니다. 왜 뛰어나지 않을 수가 없죠? 분석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50억, 100억이 날아갑니다. 분석을 잘해야죠. 그리고 나서 2008년도에 회사들을 제가 가진 회사를 다 팔았습니다. 저 회사 경영하면서. 그리고 나서 한 1년 놀고 백수로 놀다가 그러다가 아주 재밌게 놀았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그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여행 많이 다니고.
2009년도서부터 2009년 말 때서부터 대학에 체험이 돼서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대학에 와서 가르치는 것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제 인생의 목표는 뒤에 나오겠지만 제 인생의 목표는 무슨 정치가가 아니고요. 방송인이 아니고 힐링마을 하나 만들어서 이거보다 좀 큰 규모의 힐링마을 하나 만들어서 촌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제 꿈입니다. 촌장이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까? 전혀요. 옛날 되면 나중 되면 모습이 또 변합니다. 촌장 이미지에 맞게끔 메이킹도 시키죠. 털도 좀 기르고 머리도 좀 따고 한복도 다니고 그렇게 할 거란 말이죠. 나중에 기대해 주십시오. 저 꿈이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 임동구 박사님 같은 이런 분들을 제가 잘 사귀어야 됩니다. 김성곤 대표님 같은 분들을 제가 잘 사귀어야 됩니다. 왜요? 거기에 넣을 컨텐츠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제 브랜딩, 여러분들 지금 브랜딩 목표로 꿀을 분명히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한 5년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사업가로. 어린 나이서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나이 26살 때부터. 거의 20년 한 거죠. 그러다가 지금은 대학 교수와 제 책 12월에 나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탈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쇼 진행자, 요즘 발탁쇼 진행자로 지금 하고 있고요. 뭐 강연 열심히 하고 있고, 아까는 농어촌 공사에서 이제 강연하러 갑니다. 그래서 농어촌 공사에서 저를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거기 정부에 강의할 수 있는 사람 풀에 등록이 됐답니다. 저도 모르는데. 그래서 뭐 공사도 자주 다닙니다. 또 다음 주에 한번 다녀올까 생각 중이고, 마케팅 전략가, 이게 요즘 제 브랜딩 목표입니다. 근데 자, 아까 얘기를 잠깐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저거는 제가 목표하고 있다라고 해서 남들이 인정해 주는 건 아니죠. 어떤 데 인정을 해줍니까? 네? 달성이 됐을 때 저걸 어떻게 하라고요? 저것을 가지고 제 컨텐츠에 담아서 실제로 실행을 했는데 남들이 알게끔 해줬어요. 그때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한 번 돼서 남들이 인정합니까? 아니죠. 지속적으로 계속되었을 때, 횟수를 늘리거나 기간 동안 계속했을 때, 그럴 때 남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걸 이렇게 싹 빼고요. 여기에서 사업가에서 힐링마을 촌장으로 딱 간다고 하면은, 나중에 제 인생의 목표 힐링마을 촌장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돈 벌기, 영리적인 목적, 그렇게 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아주 더 진짜 중요한 걸 아까 제가 뉴스 내는 것들을 아주 치밀한 전략하에서 냈다라고 제가 고백했죠. 이런 고백을 남들 잘 안 합니다. 왜 고백을 합니까? 뭐 지가 훌륭해서 뭐 그런 것 같다라고 뭐 얘기하고, 아니 전 모르는데 남들이 내줬네요? 뭐 그러기도 하고 그런 건데, 저는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고백이 필요한지, 이 얘기를 제가 얘기를 하려니까 제가 그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제 인생의 꿈으로 연결을 시키면 다 돈 벌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게 아니고 현재는 브랜딩이 요거로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힐링마을 촌장으로 연결시키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습니까? 그렇죠?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저 힐링마을을 한다는 게, 이 힐링마을 이름은 와인정사라는 거죠. 연결이 되죠. 아까 지금 고개를 지금 제가 끄떡이라고 해서 끄떡이셨습니까, 선생님? 아니죠. 자연스럽게 끄떡이셨죠.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대다수가 그런 거 같네 라고 느꼈을 때 그 컨셉이 제대로 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제 컨셉은 제대로 된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오늘 강연했던 것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와닿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셉을 정하는 것은 반드시 인생의 목표와 맞닿아 있어야 돼요. 인생의 꿀하고 맛이 닿고 나서 자신의 컨셉을 정해야 돼요.
이걸 하려니까 요렇게 지금 컨셉을 정해서 요 일들을 실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어색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야 남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남들이 인정을 받을 수, 나 혼자 동굴 속에서 나 혼자 컨셉 제대로 정했다? 이게 인정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인정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지?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내가 실행시켜 줬을 때 그때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의 가치는 뭐라고요? 자, 조금 이따 가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꿈을 향한 전략의 변화가 요거였습니다. 사업가분은 이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이러한 제 컨셉을 만들어 놓고 이 컨셉을 실제로 실행하고 다니는 것이 바로 이 뒤에서 이것도 공부하고 다니는 거고 뭐 이런 것들도 뭐 강연하고 하는 것들 뭐 이렇게 수요진행자 이거 뭐 탤런트 중에 김영철 씨입니다. 노주현 씨 뭐 이런 분들 뭐 방송하고 다니는 것들도 다 저 컨셉 때문에 지금 변화가 된 거다라는 거죠. 지금 제 꿈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슬로건은 이겁니다. 삶의 용기와 희망을 이룬 분들에게 삶의 에너지를 다시 되돌려주는 행복 에너지 전문가들 치유하는 힐링 마을, 이름이 와인정사입니다. 그럼 저는요, 풀뿌리 캐먹는 게, 왜 가끔 이렇게 뭐 수련원 같은 데 가면 풀뿌리 캐먹고 산야초 먹고 그러면 몸이 건강해진다고 믿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일정한 양의 주님을 모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 주장이 아닙니다. 그 주님은, 뭐 소주 주님은 안 된다라는 거. 와인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와인과 그 사람이 정을 나누면서 사는 곳, 정사라는 것은 현명해지는 곳이다라고. 현명해지는 곳이 정사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총장 조세현이 제3부 그럽니다. 괜찮습니까? 여러분, 꿈을 분명히 하십시오. 2022년도부터 공사 시작합니다. 2024년도에 완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놀러 오실 수 있고 방문하실 수 있는 것은 2024년도입니다. 요즘 그 주말 일요일마다 저는 딴짓 안 하고 야외로 나가면서 이런 한 10,000평짜리 땅이 어디 있을까? 좀 값싸게 살 수 있는 거 그거 보러 다니는 게 낙입니다. 요거를 한 3년, 4년 내에는 완료를 시켜야죠. 그래야 그 뒤로는 뭘 하겠죠? 건축을 공부를 할 거고요. 건축을 공부를 해야 그 뒤에는 또 콘텐츠 넣을 것들이 뭔지를 생각해서 그것을 프로그램을 마련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간도 분명해야 됩니다. 예, 장소는 이런 장소, 산속 위치인데 이렇게 이쪽에서 이쪽을 건너가고 우측이 바다인. 예. 그런 데면 이렇게 할 겁니다. 이미그레이션 여러분들 얼마 뒤에 중국 가시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이제 공항에서 이미그레이션 하시죠? 여권 내고. 그래서 여기에서 주차를 다 해놓고 이미그레이션에서 옷 다 갈아입고 구름다리를 넘어올 때 여기에 밤에는 이렇게 좀 조명 이렇게 해서 아주 환상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이런 표현 썼었죠. 불교 용어로 차 안에서 사람들이 넘어가는 그런 이미지를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동물원, 제 동물 아주 사랑합니다. 아주 그 진귀한 동물들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호랭이는 못 간다고 말해요. 심리치료센터 그리고 저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 성당절과 찜질방은 동경으로 그리고 여기 이슬람 사원 하나 만들어내다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은 이번 주는 교회 가서 기도드리고 다음 주는 성당 가서 기도드리고 그 다음 주는 절에 가서 기도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아버지께서도 예, 그렇죠. 학동을 아버지 하셨어요. 학동할 공간을 하나 마련해서 도서관과 한식레스토랑 명상 요가를 해놓고 우리 임동도 박사님이 좀 가르치실 만한 방을 하나 마련을 해놔요. 사상체질 방을 하나 해놔요. 제가 수정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빌리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와인톡을 옆에다가 바비큐장 이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설은 대략 생각해 본 것이 이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늘 보면서 늘 가슴이 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꿈이어야 돼요. 저는 이걸 보면서 늘 가슴이 뜁니다. 아우 좋아라. 이겁니다 혼자서.
이건 내 거야. 예, 내 거야. 네. 이 그림을요, 한 5군데 빼놨습니다. 맨날 보기로. 그래야 꿈이 완성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일본 사람이 쓴 보물지도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시각화시켜라. 시각화시키는데 어떻게 시각화시켜라? 컬러로 시각화시켜라. 그리고 매일매일 보고 꿈꿔라. 네 가슴이 설레는지를 네 가슴을 점검하라. 그게 보물지도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꿈이 뭔지, 이 꼴이 뭔지 지금 머릿속에 다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시각화시키시라는 그래야 여러분들의 꿈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꿀입니다. 파이널 미션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들은 각각의 일들은 직업도 달라질 수 있고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하는 사람들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이널 미션을 반드시 마다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것들은 지금 교수, 저자, 쇼, 진행자, 강연가, 봉사하는 자, 마케팅 전략가는 힐링마을 촌정학하고 맞닿아 있어야 된다. 직업은 꿈이 전혀 아닙니다. 학생들한테 물으면 너 직업 뭐 하고 싶은지? 아니 너 네 꿈이 뭐니? 그랬더니 증권사 사장이야. 이게 제 애들의 꿈이에요. 그 애네들의 시각을 바꿔주느냐고 아주 고생합니다. 제가 진로 설정 프로그램을 다 맡고 있거든요. 취업.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이 지금 하시는 일들, 지금 가지신 미션들이 파이널 미션하고 맞닿아 있는지를 5년 단위, 3년 단위로 점검하셔도 됩니다. 아버지는 어린 양을 자주 부르십니다. 우리 목자가 하늘. 여러분 이렇게 혹시 여러분들의 사명을 내서 여러분들 외치고 다니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안 했는데 이게 제 사명입니다. 제가 목욕을 하면서도 그렇고 이렇게 정장을 하면서도 그렇고 늘 제 사명을 외치고 옵니다. 어떻게 외치는지 제가 한번 해드릴까요? 네. 이렇게 합니다. 정장을 했을 때는 옷이 지금 똑바른지를 늘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나의 사명. 나는 나를 항상 신뢰하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절대 좌절하지 않고 이겨나갈 것이며 매일매일 더 나은 인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는 항상 밝은 얼굴과 긍정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주위 사람들을 즐겁고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으며 또 다른 이들의 입장을 존중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는 항상 33살인 나의 젊음을 유지할 것이며 보다 건강한 신체를 갖기 위해 운동하고 명상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수시로 내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보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인생의 학습자로 살 것이다. 나는 내가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내 인생의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항상 준비하고 계획하는 승부사로 살 것이다. 나는 내게 주어진 일과 내가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다. 이러고 죽으라고 그러면요 아까 아버지께서 불러서 갔다 오셨죠? 눈이 저도 똑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도 동태라서 술도 많이 먹고 잠도 많이 못 자고 이러고 일어나는데 아침에 저걸 딱 나는 나를 항상 신뢰하며 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다 하면 눈이 이렇게 됩니다. 늘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됐어. 하루 종일 얼마나 선택을 하시고 아침에 등산 항상 갔다 오고 샤워하고 그리고 모든 전투 준비 마치고 나옵니다. 어머니의 마우스를 어떤 분이 드셨을까? 이렇게 빼놓고 반드시 읽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머릿속에 있는 꿈은 그건 꿈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이 있지만 그 오래 사신 거 잊으시고 빨리 오늘 밤에 이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든 안 하든. 정말 중요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입 밖으로 뱉으셔가지고 조금씩 하실 때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조금씩 또 주님이 또 부르시는구나. 아니, 주님이 불렀는지 알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해요. 공자님. 저걸 외치면요. 머릿속에 하루 이틀 저게 표시가 나겠습니까? 처음에는 미친놈 취급합니다. 가족들도. 이게 왜 이래?
어디서 이상한 종교에 물 들어갔나 봐. 뭐 이러는데요. 저걸 한 일주일만 하면 다 이해합니다. 이제 그러려니 하고 그다음에 조금씩 머릿속에 이거 넣어 보십시오. 지금 이거 한지 5, 6년 됐습니다. 저도 어느 분한테 감명을 깊게 받았습니다. 지금은 좀 기업이 잘 못 나가는데 본진의 윤석금 회장, 예, 그분한테 감명을 받고 제가 벤치마킹해서 만든 겁니다. 이제 저거 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습니다.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걸까요? 뭘 이렇게 가슴속에 감명을 받았으면 즉시 하십시오. 여러분 누굽니까?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아저씨 압니까? 그 아저씨 어떤 아저씨입니까? 모든 성공하기에 있어서 뭐 최고로 지금 대우받는 강연가 아닙니까? 또 실천자고 그 아저씨가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깊은 감명을 받았을 때 24시간 내에 실행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 늘 자기계발서 100권을 읽어봐도 늘 하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죠? 지 컨셉 제대로 세우고 그리고 나서 그 느낀 바대로 실천해 라고 합니다. 결국은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실천하는 사람이냐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냐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고객, 팬, 동료, 추종자들이 보여주 그 사람들의 가치를 여러분들 삶에서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슴에 대고 한번 물어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지금 기업에서도 망해나가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 생각대로 물건 만드는 인간들은 망해나갑니다. 요즘은 프로슈머라고 해서 지금 컨슈머들을, 고객들을 내가 만드는 이 제품에 이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기 위해서 모시는 기업들이 잘 왜요? 고객 니즈를 알아요. 고객 니즈를 모르고 무슨 석사, 박사들 데려다 놓고 얘들 품평에도요, 연구원들 데리고 품평회 하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고객들을 모셔야죠. 모셔가지고 이거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래서 고객들 반응이 최소한 30명을 모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케팅사에서. 그래서 30명을 모셔서 이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으면 그거 폐기하고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주장을 내가 여기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그러다가 망해 떨어져. 고객한테 주장하지 마시고 고객을 리드하려고 하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주변의 동료들을 리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주변 동료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오늘 밥 먹을 때도 내가 좀 서비스해줄 거 없을까? 내가 접시 갖다 날라줄까? 이런 생각들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실 거라 믿습니다. 자, 제가 제 컨텐츠를 말씀드릴게요. 제 컨텐츠를 마련한 이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둘러싼 고객, 팬, 추종자, 동료들이 생각하는 가치는 재미와 감동과 희망과 용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치를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만들어내시라는 겁니다. 컨텐츠는 여기서부터 만드는 겁니다. 가치 이전에 어떻게 컨텐츠를 만듭니까? 이 순서를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여기서 목소리가 나가는 이유는 늘 헷갈려하는 겁니다. 이거를. 가치도 이해를 못하고 컨텐츠를 만들 생각부터 하고 가는 거예요. 대단히 웃긴 일이고 우매한 짓이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인데 밖에 있는 참새들이 아마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재미있는 걸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원래 만들게 된 동기도 있지만 그 쇼에서 잘리고 MBN에서 잘리고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거밖에 안 되나? 근데 기본 성격은 진짜 내성적이거든요. 그러면서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둘러싼 분들이 많은 분들이 재미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감해줘요.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재미도 줘야 되겠지만 공감도 해야 돼요. 여기 오시면은요 아주 막 높은 막 의미, 어떤 학문적 달성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오셔서 웃고 즐기시고 가면 됩니다. 그런 것까지 다 잡으려고 하다가 저 쇼가 완성이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웃기는 분들만 제가 셀렉션하고 웃기는 분들만 모시려고 합니다. 아까
많은 기업들 도와줬다고 하는데 요즘 뭐 안경원, 예전에 뭐 호떡집, 그 다음에 돈가스집, 뭐 나르는 돈가스라고 해서 거기 유명해졌는데 그런 집 많이 도와줬습니다. 무상으로 도와줬습니다. 무상으로 도와줘서 그 사람들을 살게 했습니다. 하루 매출 돈가스집 20만 원 오르는 거 115만 원씩 오르게 해줬고 삶의 희망을 형님 때문에 그 후배 집인데요. 형님 때문에 다시 찾게 됐다고 내 식구가 요만한 단칸방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돈가스집 6평이고 그 주방 안에 방 하나. 진짜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마케팅 도와줬는데 잘 살게 됐습니다. 정말 힘든 분들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생각보다 재미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실현되는 걸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도 좋아합니다. 한국국제공사 프로그램이라는 거 여기는 안 계시구나. 몇몇 분들도 도와주셔서 같이 했는데 계속 봉사하면서 저분들에게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감동, 보시는 분들에게 감동이 되고 싶어서 제가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년대학교라는 거 만들었는데요. 이게 청년들 취업용은 아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청년들 취업이 안 되는 것을 저희 진로 설정 세미나라는 방법을 5년째 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생각하는 가치. 그러니까 기업들은 청년들에게는 소비자들입니다.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가치를 제품이 스스로 상품이어야 되는 애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근데 대학에서 그걸 가르쳐주는 과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어요. 용기 주고 희망 주고. 이게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과 사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여러분들의 컨셉 다 돼서 5분만 하겠습니다. 컨셉도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컨텐츠도 고객의 가치도 파악하셨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컨셉을 정리하는데 고객의 가치 위에서 컨셉을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컨텐츠를 그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된다? 채널링 해줘야 된다. 채널링은 온라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SNS는 이 온라인이고요. 미디어 영역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 오프라인도 무척 중요합니다. 이건 구전 효과를 주죠. 그래서 사교 모임, 회사, 동호회, 이런 모임들을 지금 여러분들 신경 써 나가셔야 되고, TV, 라디오, 신문 방송 하셔야 되고, 온라인 매체, 블로그, 카페 같은 거 다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브랜딩 하는 것도 반드시 이 채널링 전략할 때도 뭘 하셔야 된다고요? 가치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기는 진정성, 온라인은 진정성, 꾸준함, 블로그 같은 거 꾸준하게 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스토리를 발생시켜야 되고,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TV, 라디오는 상당히 신뢰를 중시합니다. 사실 기반이어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 여론이 조성되지 않도록 정서 기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임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모범이 돼야 됩니다. 시간 준수하라고 늘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공감해주고, 배려해주고, 경청해주고, 남들에게 서비스해주려고, 이따가 접시 날라주시려고 있습니다. 마무리까지. 저런 태도를, 저런 가치를, 저걸 왜 해야 되느냐? 저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다라는. 여러분들의 품행과 여러분들의 이야기거리, 여러분들의 상징과 상징물, 이런 그 이미지 메이킹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성함, 슬로건, 이건 슬로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모, 목소리, 몸짓, 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려면 저것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여러 요소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요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객의 기대들을 충족시켜줄 때 여러분들은 브랜드로서 성장하는 건 물론이고 브랜드 아우라까지 저런 발생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최종 목표는 여러분들이 전설로 남는 겁니다. 브랜드 아우라를 발생시켜서 저런 분들, 여러분들 보시면 마더 테라사, 마하트마 간디, 케네디 대통령, 이런 분들, 랄프 로렌, 저도 좋아하지만 여러분들도 좋아하겠죠? 오드리 헵번, 저런 분들처럼 브랜드의 전설로 남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다음에는 제가 구체적인 방법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5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성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각종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자신의 상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하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게 어디서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단점, 장점 잘 파악하고 평가는요, 자기 자신을 자신이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주위 사람들이 인정받지 않는 컨텐츠,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컨셉,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실행, 이게 뭡니까? 다 공연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가만히 나는 내가 수준이 됐어.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채널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하십시오. 그래서 블로그 하라는 거고, 그래서 뭐 열심히 하라는 거고, 그리고 가끔 얼굴에다 여러분들 내세우라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유지시키려면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경쟁자들을 늘 생각하고 조심하십시오. 이 경쟁 뭐라고요? 이거는 경쟁자들보다 차별화돼야 여러분들의 명성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이 영림이라는 영화에 나왔는데 작은 일도 무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중용에 나오는 겁니다. 저게 저는 참 이치다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에 정성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되는데 정성스럽게 되면 사람이 겉에 배어 나오는 겁니다.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집니다. 밝아지는 게 그때부터 아우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우라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마더 테레사 교황께서 손잡아 주는 것만으로도 이 브랜드 아우라가 있기 때문에 남을 감동시킵니다. 남을 감동시키면 이래 사람들이 변하게 됩니다. 나하고 교황하고 손잡아가지고 내 삶이 변했다라는 그 뭡니까 그 단원고 희생자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손 한 번 잡아주고 세례 줬을 뿐인데 이 행위가 뭡니까? 신이 가호를 내린 겁니까? 실제로 아닙니다. 이 브랜드 아우라의 이 영원함을 바꾼 거예요. 감동시키면 사람들이 변하게 되면 생육된다. 다시 성장하고 다시 나고 성장한다. 그러면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퍼스널 브랜딩의 처음부터 뜻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시간을 오버해서 말씀드린 이 퍼스널 브랜딩이 여러분들 삶의 지금서부터 큰 삶의 희망이 되고 도전이 되는 단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